2001년도 미국 청소년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가장 이상적인 부모는 현명한 양육 방식을 택하는 부모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. 그 발표를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더 이상 우리는 현명한 양육 방식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. 왜냐?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. 여기서 더 좋은 양육 방식 얘기할 게 없다. 이 연구 그만해도 된다. 이렇게 얘기했던 게 2001년입니다. 20년 전의 이야기예요. 근데 우린 2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양육해야 되죠? 라는 걸 논의하고 있습니다.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. 연구 결과는 현명한 양육 방식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린 아직도 이 현명한 양육 방식이 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. 부모들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죠. 앤젤라 교수의 말을 빌리면 자녀에게 지지를 많이 해주는 부모여야 한다. 정서적인 지지도 물질적인 지지도 그 어떤 지지도 다 해야 된다. 그러나 지지만 하고 요구하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어떤 아이로 기르냐 하면 망나니로 기르는 거죠. 내 멋대로 하세요. 그럼 요구는 뭐냐 하면 당당하게 아주 엄격하게 아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요구하는 부모여야 된다라고 앤젤라 교수는 얘기하고 있어요. 지지가 한 칸 갔을 때 요구도 한 칸 가야죠. 지지가 2칸 가면 요구도 2칸 가야 되거든요. 그런데 요구하지 않습니다. 네가 해야 될 일, 하지 않아야 될 일, 네가 해서는 안 된 일, 이런 일들을 구분지어서 부모가 훈육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. 얘기하거든요. 야단치는데 말을 안 들어요. 이렇게 얘기하세요. 야단치는데 왜 말을 안 들을까요? 요구가 아니라 애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. 제발 부탁이야. 핸드폰 좀 놔. 너 핸드폰 좀 그만해. 너 게임 지금 몇 시간째인 줄 알아? 그만 좀 하라고. 이게 요구일까요? 야단일까요? 이건 요구가 아닙니다. 애원하는 거죠. 뭐 먹을래? 제발 먹어. 아침 먹어야 되지 않니? 제발 학교 좀 지각하지 마. 이건 요구가 아닙니다. 애원이고 감정이 섞인 짜증이죠. 이런 건 아이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. 부모는 충분히 훈육했다고 생각하지만 훈육이 아닌 제멋대로인 아이를 기를 확률이 높은 거죠.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립니다. 감정을 덜어낸 요구여야 된다. 내 짜증이나 내 화나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답답함이 개입된, 그리고 더 중요한 거, 이게 아이에게 옳은 것이기 때문이냐 나의 이기심으로 하는 요구이냐가 중요하겠죠. 내가 저 아이를 이렇게 해서 서울대 보내야 되겠어. 저 학원 보내서 성적을 올려야 되겠어. 부모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구냐, 아이에게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하는 요구냐를 구분하셔야 되겠죠. 내 이기심이 개입된 요구는 요구가 아닙니다. 말 그대로 부모의 욕심이죠. 그래서 실패하십니다. 할 만큼 했거든요. 그래도 안 됩니다. 할 만큼 안 하셨습니다. 이걸 효과적인 양육 방식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인 거죠. 엄청나게 물질적인 지지를 하고 아이를 사랑하셨다고 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 제대로 된 요구를 하지 못하면서 이 시대의 아이들이 제멋대로인 아이들로 길러지고 있는 겁니다. 이럴 땐 분명하고도 단호하고 엄격한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. 그걸 곧 권위적인 양육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효과적인 양육 방식이라고 얘기하죠.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지 않아서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교육, 청소년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